안녕하세요, BK입니다. 오늘은 AMD 라이젠의 4000번대 APU인 코드명 루누아르 라이젠 프로 4650G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APU는 AMD CPU 중에서 내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는 CPU를 APU라고 하는데요. 기존 제품들 중에서는 에슬론 3000G나 라이젠 3 3200G와 라이젠 5 3400G 같은 제품들이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가져온 라이젠 5 4650G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구할 수 없는 CPU인데요. AMD에서 OEM으로만 유통하고 있어서 CPU 단독으로는 구매할 수 없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제품입니다. 자세한 구매처는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영상 후반부에 정리를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에즈락 제품들을 유통하고 있는 에즈윈에서 협찬을 받아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즈윈은 아시겠지만 AS 하나만큼은 1티어급의 유통사이고요. 아무튼 제품을 먼저 살펴보면 그동안 봐왔던 라이젠 CPU와 동일한 모습이고요. 소켓도 AM4 소켓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B550 칩셋이나 X570 칩셋 그리고 향후에 출시될 A520 칩셋에서만 호환된다고 하네요. 스펙을 살펴보면 6코어 12스레드의 베이스 클럭은 3.7GHz, 부스트 클럭은 4.2GHz로 작동을 하고 내장 그래픽은 라데온 그래픽 7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6코어 12스레드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바로 라이젠 3000번대 CPU인 라이젠 5 3600이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내장 그래픽 유무와 PCI 버전 그리고 L3 캐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분이 라이젠 5 3600, 3600X와 닮아 있는데요. 클럭은 3600과 3600X의 중간 수준이라서 전작 APU들과 비교하면 CPU 성능 자체로는 엄청나게 발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 APU인 3200G와 3400G와 비교를 해보면 일단 코어 스레드 자체가 최상위 제품 기준으로 2배나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GPU에서는 오히려 이전 3400G는 배가 11을 사용하는데 이번 라이젠 프로 4750G에서는 배가 8으로 오히려 다운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장 그래픽 이름에서 배가 6, 배가 7, 배가 8이라는 숫자는 그래픽 코어의 수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GPU 코어를 줄이는 대신 코어 클럭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기본 메모리 클럭도 상승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번 라이젠 프로의 내장 그래픽이 성능이 더 잘 나온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조금 뒤에 성능 테스트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3000번대 제품들의 내장 그래픽을 추가하고 PCI 버전이나 L3 캐시를 줄여서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이전 모델들의 스펙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스펙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었지만 이번 라이젠 프로 라인업은 이전 라이젠 3세대보다 뛰어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메모리 컨트롤러입니다. 메모리 컨트롤러는 램 오버클럭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실제로 라이젠 프로를 탑재한 시스템에서 삼성의 B다이 고수율 메모리로 4500클럭까지 오버클럭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이전 3세대 제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인데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부터 바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테스트에 사용한 시스템은 에즈락 B550M 프로4 보드를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우선은 시네벤치 R15와 R20을 돌려보면서 CPU 성능을 알아봤는데요. 시네벤치 R15는 1486점, 시네벤치 R20은 3469점으로 기존 라이젠 5 3600과 비슷한 점수대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3D 마크를 돌려보면서 내장 그래픽의 성능을 알아볼 건데요. 우선은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그래픽 스코어 3723점, 피직스 스코어 18841점을 기록했는데요. 그래픽 스코어는 기존 라이젠 5 3400과 비교했을 때 그래픽 코어 수가 더 적지만 클럭 상승으로 인해서 비슷한 점수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피직스 스코어는 라이젠 5 3600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CPU 성능 자체는 3600보다는 3600X와 비슷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음은 타임스파이입니다. 타임스파이는 그래픽 스코어 1128점, CPU 스코어 5810점으로 여기서도 그래픽 스코어는 3400G의 내장 그래픽과 비슷한 점수이고 CPU 스코어 역시 3600보다 높게 나왔네요. 벤치마크 결과를 종합해보면 CPU 성능은 이전 라이젠 5 3600X와 비슷한 성능이고 내장 그래픽 성능은 이전 라이젠 5 3400G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게임으로 넘어가서 실제 프레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리그 오브 레전드인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안티엘리어싱을 켠 상태에서 풀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구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오버클럭을 하지 않은 순정 상태에서도 평균 프레임은 80에서 110프레임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위 1% 프레임의 경우에는 30프레임에서 60프레임 정도를 왔다 갔다 하지만 민감한 분들이 아니라면 롤 정도는 무리 없이 즐길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버워치입니다. 오버워치는 렌더링 100 기준 매우 낮은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평균 프레임은 60프레임대를 유지하면서 괜찮아 보이는데 하위 1% 프레임은 40프레임대를 유지했지만 중간중간 20프레임대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끊기는 게 느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내장 그래픽만으로 이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안티 텍스처 시야보기를 울트라로 설정한 국민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리플레임을 감안해도 평균 프레임은 30프레임 중반에서 50프레임 초반까지, 81% 프레임은 10프레임 후반에서 40프레임 초반까지 나오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라이젠의 내장 그래픽 성능이 이 정도까지 발전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벤치마크와 게이밍 테스트까지 해봤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아쉬우니까 오버클럭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버클럭은 간단하게 램 오버클럭만 진행해 볼 건데요. 클럭은 3800MHz, 전압은 1.3V에 인피니티 패브릭 프리퀀시는 3800의 절반인 1900으로 설정하고 램 타이밍은 18, 21, 21, 21, 44로 1차 램 타이밍만 수정해줬습니다. 부팅 후에 CPUG를 실행시켜보면 설정한 클럭과 타이밍 모두 제대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이미 안정화를 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지만 혹시 램 오버클럭을 하실 분들은 TM5로 최소 5회에서 10회 정도는 돌려보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테스트로 넘어가서 아이다 64로 레이턴시를 측정해 봤는데요. 오버클럭 전에는 89.8나노세컨드에서 오버클럭 후에는 69.7나노세컨드로 대략 20나노세컨드 정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퍼센트로 따지면 29% 정도 빨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3D 마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파이어 스트라이크인데요. 그래픽 스코어는 오버클럭 전과 비교를 해보면 대략 16% 정도 상승을 했고 피직스 스코어는 4% 정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임스파이 역시 그래픽 스코어는 16%, CPU 스코어는 9% 정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으로 넘어가서 우선 리그 오브 레전드는 구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오버클럭 후에 평균 프레임은 대략 20에서 25% 정도 상승했고 하위 1% 프레임은 최대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내장 그래픽만으로도 롤은 하위 1% 프레임까지 60프레임을 완벽하게 방어했는데요. 단순하게 램 오버클럭만으로도 이 정도나 성능 향상이 된다는 게 꽤 놀라웠고 내장 그래픽은 사무용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다음은 오버워치입니다. 오버워치 역시 오버클럭 후의 평균 프레임은 대략 20에서 25% 정도 상승했고 하위 1% 프레임도 최대 2배가 넘게 차이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프레임은 70프레임 중후반대를 유지해줬고 하위 1% 프레임은 평균 60프레임에 살짝 못 미치는 50프레임 후반대로 내장 그래픽만으로 이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는 게 엄청나게 놀라웠습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도 평균 프레임 10%에서 20%, 하위 1% 프레임은 최대 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성능 향상은 되었지만 평균 프레임은 50프레임 후반대를 유지하면서 60프레임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줬고 하위 1% 프레임은 30프레임 초반대에서 50프레임 초반대까지 변화폭이 조금 커서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리플레임을 감안한다면 매우 낮은 옵션으로 플레이를 하면 어느 정도 플레이는 가능해 보이는데요. 이게 내장 그래픽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램 오버클럭만 적용했는데 이 정도라면 CPU 오버클럭과 내장 그래픽 오버클럭까지 해주면 정말 간단한 게임 정도는 가볍게 돌아갈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라이젠 5 4650G를 살펴봤는데요. 이 제품이 단품으로만 구매할 수 있었다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은 OEM으로만 유통을 하지만 한국에서만 예외로 골목상권 PC 업체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컴퓨터 업체에서 완본체 PC로 구매할 수 있지만 스펙을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동네 컴퓨터 가게에서는 내가 원하는 제품들로 구성을 해서 주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모든 판매처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나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방문 전에 미리 전화를 해보시고 방문하셔서 헛걸음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에즈락의 데스크 미니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을 구매할 때 CPU까지 포함해서 구입하는 옵션이 있어서 같이 구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 제품은 사무용이나 오버클럭을 즐겨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은데요. 기존 APU들은 사무용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CPU 성능을 대폭 끌어올려서 작업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겠고 내장 그래픽 성능도 올라가면서 메모리 컨트롤러의 성능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램 오버클럭을 적용한다면 간단한 게임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주 목적이 게임이라면 그다지 어울리는 제품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 루나르 제품들을 보면 라이젠 4000번대 젠
젠3 CPU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고요. 라이젠 CPU들은 구조상 램 클럭이 올라가면 성능까지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DDR5 메모리가 상용화가 된다면 도대체 얼마나 성능이 올라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DDR5 메모리가 6400클럭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하고 튜닝 메모리까지 출시가 된다면 가늠조차 힘들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제품들과 꿀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키였습니다.